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낮은 사람이 연애를 지지리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흔히 자존감 낮은 사람은 연애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속상한 사람들이 들으면 풀이 죽을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왜 연애가 어려운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직접 확인해 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너의 단점. 버팔로 대학의 산드라 머리 교수는 6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주 기발한 실험을 기획했어요. 먼저 머리 교수는 설문을 통해 커플의 자존감을 측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커플들에게 두 번째 설문지를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작은 속임수가 숨어 있었답니다. 커플들은 나와 상대방이 같은 설문지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들은 완전히 다른 내용의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커플 중 한 사람에게는 제발 고쳤으면 하는 애인의 단점을 써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설문지를 줬고, 다른 한쪽에게는 당신의 방에 가구나 물건을 최대한 많이 써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설문지를 줬습니다. 애인의 단점을 써달라는 설문지를 받은 참가자는 열심히 가구 목록을 써내려가는 연인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애인이 가지고 있던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머리 교수는 멘붕에 빠진 참가자들에게 애인의 매력과 친밀감을 얼마나 느끼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자신의 애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결과는 자존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애인이 자신의 단점을 많이 적었다는 사실이 애인의 매력과 친밀감에 타격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심각했어요. 애인의 매력을 14%나 낮게, 친밀감을 19%나 낮게 평가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머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애인이 자신을 덜 좋아한다고 느끼면 이를 실제보다 크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애인의 애정이 식은 거라고 지레 겁을 먹죠.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 원래 별로였어. 우린 원래 안 친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에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상대방이 평소에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단점에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도 상처를 덜 받고 문제에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죠. 그렇군요. 확실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도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것만 주의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존감 낮은 분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 첫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관계의 신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신경 쓰는지 신경 써주지 않는지 끊임없이 상대방의 태도를 살핀답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발견하면 쉽게 불안해하죠. 하지만 이 불안함은 실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표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조금만 확신을 가지세요. 당신의 연인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매력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아요. 둘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라는 느낌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한 말이나 행동이 연인에게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않나 신경 써주세요. 예를 들면 카톡 답장을 신경 써서 길게 보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연인이 당신의 행동을 오해해 화를 내거나 삐지더라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인내해주세요. 연인의 인정과 배려의 표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무척 중요해요.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연인 관계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특별한 사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연인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
연인과 다퉈서 기분이 크게 상한 당신. 절대 내가 먼저 연락 안 할 거야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두었죠. 잠시 후에 보니 메신저에 길게 사과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조금 정성 들여 쓴 듯한 메시지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하네요. 하지만 당신은 답장을 곧장 하지 않았어요. 쉽게 용서를 해주면 다음에 또 잘못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난 기분이 정말 상했는걸? 용서해주면 날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연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요? 사고 재발 방지 실험. 트리니티 대학의 해리 윌라스 교수는 용서와 반복적인 잘못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윌라스 교수는 실험을 위해서 153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윌라스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특정한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죠. 당신은 소중한 친구 A와 B에게 의도치 않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A와 B가 큰 상처를 입었죠. 당신은 두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화가 풀리기를 기다렸어요. A는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줬지만 B는 딱히 당신을 용서하는 눈치가 아니었죠. 얼마 후 당신은 둘 중 한 명에게 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이때 친구 A와 B 둘 중 한 명에게 다시 잘못을 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나요? 곤란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험 참가자들은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는 꽤 놀라웠어요. 무려 153명 중 132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을 용서해준 친구 A 대신 용서해주지 않은 친구 B에게 다시 잘못하는 것을 선택했거든요. 86%의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한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해준 사람에게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밝혀진 셈입니다. 윌라스 교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해준 사람에게 왜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를 받으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 가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은연중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실을 미안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뉘우치며 반성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잘못한 만큼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다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 등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용서해준 상대방을 대할 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준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니 용서의 효과는 정말 놀랍네요. 용서는 분명히 상대방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인의 잘못에 대해 계속 화를 내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의 긍정적인 변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연인의 실수나 잘못에 기분이 나빴던 걸 표현하거나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라도 마지막엔 내 잘못을 용서한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상대방은 더 고마워하며 용서에 보답하기 위해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희생과 배려로 더욱 돈독해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존감 낮은 사람이 연애를 지지리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